마이크 테스트 중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중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잘 들리시죠? 하하. 자, 목요일 오랜만은 아니죠. 화요일 날에 했잖아요, 그쵸? 오랜만에는 아니고 화요일 날에 한번 또 했기 때문에 목요일 날에 또 찾아뵙습니다. 요번에는 조금 다르게 뭔가 콘텐츠를 끌어온다기보다는 좀 토크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네, 돌돌 하루방님 마하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이네요. 약간 일주일 만에 하는 것 같아가지고 물론 화요일도 하긴 했지만 이게 썰 푸는 건 좀 오랜만이죠. 썰 푸는 것도 오랜만이고 약간 토크로 모든 방송을 진행한다는 게 요 몇 주 사이에 없었는데 그래도 한 번쯤 요 타이밍에 또 다시 또 썰을 풀기 좋은 것 같아가지고 3월이 되기 전에 이렇게 왔습니다. 자, 3월 3월이 되어 가네요. 아유, 이게 어떤 고민들이 또 닥쳐올지 좀 무섭긴 한데요. 저도 뭔가 이제 3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막 큰 건 아닌데 저도 3월, 4월 이렇게 계속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본업이면 참 좋겠지만 본업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아휴, 이게 또 고민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이거 하고 있는 것도 방송하고 있는 것도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 네, 본업도 좀 더 잘 되면 좋겠습니다. 아, 맞다, 방송하는 거 이거 방송은 아니고요, 유튜브라고 해야 될까? 인스타에 쇼츠, 그러니까 인스타랑 유튜브에 쇼츠를 각각 올렸는데 유튜브는 망했고요. 인스타는 지금 대박이 났다고 해야 되나? 대박까지는 아닌데 이게 조회수가 14,000 정도 됐더라고요. 인스타를 제가 시작을 했는데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쇼츠랑 똑같아요. 똑같은 건데 유튜브에는 지금 보니까 보자, 한 조회수 15회 나왔나 쇼츠인데? 네, 조회수 15회 나왔는데 인스타 가면요 이게 계속 알람이 와요. 제가 이제 인스타, 제 거 인스타는 그거 다른 공기계로 들어가가지고 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막 오더라고요, 알림이. 지금 보니까 좋아요 41개, 그리고 리포스트 2개, 그리고 이제 뭐지? 이거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거, 그런 것들도 한 60개 이렇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유튜브가 뭔 차이지? 유튜브는 이미 망해가지고 나를 추천을 안 시키는데 인스타는 새로운 사람이라가지고 추천을 좀 많이 해주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이런 쪽으로 쇼츠를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가지고요. 만드는데 한 1시간 걸렸나? 그래요. 근데 이거를 그냥 가만히 있다가 만드는 게 아니라 방송 중에 갑자기 생각이 난 거거든요. 방송 중에 이거 쇼츠 만들면 괜찮겠다 해가지고 딱 찍어다가 올렸는데 생각보다 인스타에는 떴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건 알고리즘 문제다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3월 되면은 쇼츠를 좀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롱폼은 만들면 만들수록 뭔가 좀 터지는 느낌이라 가지고 이게 참 애매한데요. 유튜브가 터진 건지 영상이 터진 건지 아마 둘 다인 것 같아요. 알고리즘 받기가 참 애매하네요. 네, 3월 얘기하다가 또 여기까지 왔죠. 네, 3월이 되니까 이악 물고 뭔가를 좀 해봐야 되는 게 있는데 방송 측면에서도 뭔가 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근데 뭐라도 되겠죠. 본업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뭐라도 되겠지. 일단 그 힘든 대학원을 가봤으니 말이죠. 어떠신가요? 3월 거의 새로운 학년이 되신 분들도 있고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새내기 대학에 처음 들어가신 새내기 분들도 저 고등학교 끝나고 이제 학부 공부했을 때 학부 들어가기 한 일주일 전이 제일 떨렸던 것 같아요. 조졌어요? 어쩌다가요? 어, 약간 성적 문제인가요? 성적은 아니고 약간 다른 쪽이려나? 약간 교우 관계, 친구 관계. 근데 방학 숙제는 없잖아요, 그쵸? 방학 숙제는 없어가지고 성씨가 특이한데 이거 잠깐만 딜레이가 성씨가 특이한데 5번이 됐어요? 5번이면 앞에 원래라면 15번이어야 되는데 성씨가 특이해가지고 약간 눈에 잘 띄어서 그런 건가요? 앞에서 부르면은 아니면 또 이제 앞에부터 막 자리 앉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있으려나? 반 인원수 작아가지고 앞에 앉는 게 뭔가가 좀 잠깐만 또 등급도 그쵸 30명 40명 옛날에는 막 70명 이런 때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등급이 좀 잘 나오고 근데 요즘은 막 20명 이러잖아요. 아무리 많아도 막 30명 이러던데요. 막 사립학교 애들 들어보니까 그나마 좀 많이 들어오는 친구들은 막 30명까지도 막 간다고 하는데 막 25명 이렇게 한다고 막 들었고 그래도 좀 안타깝네요. 성씨도 특이해가지고 또 많이 이게 주목받을 것 같고 3월부터 아니 2월부터 딱 이게 준비를 하게 되면은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되게 많잖아요. 16명이요? 16명이요? 그래도 저는 한 25명에서 30명 이 정도로 봤는데 이게 또 학교마다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학교마다도 다르고 저도 이제 뭐 고등학교랑은 담을 쌓은 짓게 됐으니까 도시요? 도시요? 이러면 나이 나오는데 아무튼 16명까지 됐구나. 이게 이제 적어진다 말은 들었지만 네 엄청 줄어드네요. 제 기억에는 한 25명, 30명이 여기까지 맞는데 근데 또 저희 학교가 이거 말을 못하겠네. 아무튼 그래도 또 다녀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제가 뭐 여기서는 뭐 정식 소통 시간은 아니라 가지고 제가 뭐 자세히 뭐 말을 못 드리겠지만 뭐 조진 것까지는 일단 다녀보고 나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그리고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아마 아까도 제가 얘기했었는데 요번 주가 제일 좀 두근두근한 주간이지 않을까. 뭐 이제 학교를 아예 새로 들어갈 때는 이제 환경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게 되게 무서웠거든요. 내가 아는 사람이 없다. 뭐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아는 사람이 몇 명 있긴 했었지만 이게 한두 명 뭐 이렇게 있었거든요. 저는 한두 명 이렇게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막 친한 친구가 아니잖아요. 뭐 강제로 이제 친해지긴 했지만 그게 또 이제 막 물 흘러가듯이 막 흘러간 건 아니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을 새로 사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뭐 아무래도 또 새로운 환경이 있다 보니까 뭐 말도 많이 하다 보니까 친구가 좀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뭐 등급 16명은 저도 처음 들어가지고 그렇구만. 근데 16명 반 안에서 하나요? 반 안에서 하는 약간 이과 문과가 나눠지면은 이과 문과 안에서 등급 매기고 뭐 1학년이면은 전체 등급 매기고 그렇지 않나요? 그래도 막 100명 이렇게 되면 그것도 좀 조금 그렇긴 하죠. 등급이 좀 안 나오죠. 60명, 70명 이러면은 잠깐만 딜레이가 동시송출이라 가지고 딜레이가 조금 있는데
네, 아무튼 그렇군요. 지금 시간 10시 14분인데 일단은 오늘 방송으로 들고 온 건요. 학위 논문 썰. 제가 스케줄에도 올렸지만 과연 그 힘든 힘든 일을 끝내고 나서 학위 논문을 어떻게 썼냐. 네,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아쉽지만 이걸 아쉽다고 해야 되나? 아쉽지만 억가가 그렇게 심하진 않았습니다. 고생을 하지도 않았고요. 물론 이제 저는 앞에서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거의 1년 동안은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쌓였어요. 신뢰도 좀 쌓였고 실력도 좀 쌓였고 또 논문도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학위 논문 자체를 그렇게까지 망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뭐 물론 거기서도 이제 세부적으로 썰풀 것들은 많아가지고 일단 들고 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학위 논문 썰을 일단 하기 전에 일단 제가 많이 썰을 풀었으니까 대학원이라는 곳은 어떤지는 좀 아실 것 같고, 그러면 석사 논문이란 건 무엇이냐? 자, 석사 논문이란 걸 말하기 전에 학위 논문이란 게 뭘까? 라는 것도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논문이란 것도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학위 논문이란 건 보통 이제 이 학위에 자격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논문이라고 하죠. 졸업 논문이라고도 하는데 보통은 네, 박사 논문이 이 부분의 끝판왕이라고 해요. 박사가 되는 논문. 이거를 사실 이제 석사가 어떻게 되냐, 박사가 어떻게 되냐, 석사는 누구고 박사는 누구냐 이런 말을 또 해야 되는데 박사 논문은 박사가 되는 거, 박사가 누구냐, 독립된 연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내가 독립된 연구자로서 기능할 수 있는 인간인지를 증명하는 논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길을 가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 석사보다 더 어렵겠죠? 그건 일단 오늘 석사 논문 썰 끝나고 적당히 일단 말해보기로 하고, 오늘은 제가 석사 논문을 어떻게 써서 졸업했는지 일단 뭐 졸업 논문이라고도 불리죠. 보통 이제 논문을 쓴 다음에 졸업을 하니까요. 이게 석사 수료가 있고 박사 수료가 있는데 뭐 다 아실 거예요. 모든 코스웍이라고 하죠. 모든 수업을 다 끝내도 논문을 못 쓰면은 졸업이라고 안 쳐줍니다. 네, 수료는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냥 이제 이 대학에 내가 재적했었다라는 것만 남고 학위가 안 나옵니다. 학위증도 안 나오고 그냥 이제 수료다. 근데 수료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수료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이제 논문을 쓰면은 이제 딱 졸업이라고 하는데 저는 석사 졸업이고요. 석사 논문을 써서 졸업을 했고, 석사 논문 전에 예심을 하기도 하고 시험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학교마다 좀 달라요. 여러 가지 하는 게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석사 논문 발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사실 근데 석사 논문은 그렇게까지 특별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정식 논문도 아니고 이게 영어로 이게 논문은 페이퍼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학위 논문은 티시스라고 하거든요. 애초에 한국어랑 영어랑 조금 달라요. 다 논문 이래가지고 이것도 좀 논문답게 좀 잘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예 영어로는 좀 명칭이 다릅니다. 페이퍼와 티시스. 그러면은 석사 논문이 뭐냐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여기에 맞는 그 학위 증명하는 논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기가 하는 일 같은 거를 딱 정리를 해서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게 학위 논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자기가 원래 써놓은 논문이 있다, 재학 중에. 그러면은 그걸 뭐 거의 그대로 적어도 되는 거고, 당연히 뭐 물론 포맷에 맞춰야겠지만요. 뭐 아니라고 해도 지금까지 일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총 집현해가지고 이런 연구라고 해가지고 출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석사 논문이고 박사 논문입니다. 보통 이제 석사 논문은 그렇게 해도 되고요. 박사 논문도 총 집현을 하되 거기는 연구자로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조금 더 빡세긴 해요. 제가 말하는 건 지금 석사 논문입니다. 석사 논문은 그냥 지금까지 일했던 것만 잘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교수님들 아니면 심사위원분들 앞에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만 하면 돼요. 그래서 뭐 나쁘진 않다. 저도 이제 써놓은 논문이 이제 그 당시에 있었고요. 뭐 말씀드렸지만 논문 진짜 고생했잖아요. 엄청 고생해가지고 논문 써가지고 그렇게 큰 무리 없이 썼습니다. 비슷한 내용도 쓰고요. 뭐 중간에 일했던 것도 쓰고 그것도 좀 들어갔었어요.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뭐 일하면서 썼던 내용들, 예,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 거기서 이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것들은 아니었고 그냥 이제 거기서도 한번 데이터 가져오고 모두 가져오고 다 가져와가지고 그런 거를 썼고요. 그 대신 그래도 학위 논문이다 보니까 이게 계속 남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더 확장된 연구를 해보자. 원래 있던 거 플러스 내 생각 조금 마지막에 추가를 하고 그 부분을 이제 발표에서도 얘기를 해야 되죠. 발표에서도 딴지 안 걸릴 수 있게끔 적당히 잘 피해가게 신경을 써가지고 만들어서 학위 논문을 썼고요. 학위 논문 먼저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학위 논문 발표라는 걸 해야 돼요. 여기부터가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논문을 쓰는 게 논문이 문제가 아니에요. 논문은 쓰면 돼요. 쓰면 되는데 심사위원 3분 앞에서 쇼를 해야 돼. 발표도 발표지만 쇼를 해야 된다는 게 무섭죠. 예. 왜냐면은 교수급이잖아요. 아니 저 사람들은 석사 2년, 박사 4년, 6년 한 다음에 최소 10년은 연구를 한 사람들이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조지려면 조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분이 진짜 무서웠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저희 저는 동기랑 같이 또 이제 졸업을 하니까 동기랑 같이 이제 심사를 받잖아요. 같은 연구실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동기가 엄청 혼나는 거예요. 이유를 다 말할 수는 없는데 나중에 또 이제 얘기할게요. 제 얘기 끝나고 아마 저 얘기하면서 동시에도 말할 것 같은데 어쨌든 되게 혼났습니다. 동기는 한 분이 진짜 깐깐하시고 엄청 깐깐하다고 하면 약간 부정적일 수 있는데 되게 진심이었어요. 네. 보통 석사 논문 하면은 적당히 졸업시킨다 이런 교수님들도 있는 반면에 석사라면은 그래도 석사에 맞는 그런 학술 뭐 지식이나 아니면은 논리적인 사고력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신 분들도 있는데 아마 이쪽으로 학자에 좀 더 가까운 석사를 원하시는 분이 심사위원 분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이제 발표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뭐 일단 저기 시스템에 다 이제 입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심사위원 섭외도 해요. 근데 보통 그거는 우리 교수님 자기 지도교수가 일단 심사위원장이 되거든요. 이제 심사위원장님이 심사위원분을 일단 추천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 한 분 한 분한테 메일 드린 건데 안녕하세요. 뭐 무슨 연구실의 누구입니다. 윤호입니다. 뭐 이렇게 하려는데 교수님의 분야가 제 분야랑 좀 맞는 것 같아가지고 심사위원을 맡아주실 수 있으신가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다 잡아야 돼요. 근데 이분이 안 되면은 그러니까 윗분이 안 되면은 아랫분도 다 자동으로 안 되는 거니까 그 3분 안에 서열 관계도 잘 따져야 돼요. 물론 이제 저희 교수님이 심사위원 장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교수님이 되는 부분 아래에서 2번째 서열 가지신 교수님한테 이제 여쭤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3번째 서열 되신 분의 이제 그거를 여쭤보고 그래가지고 이 교수님 이렇게 된다는데 혹시 언제 되신가요? 해가지고 그 3번째 교수님 마지막 교수님까지 다 이제 스케줄을 딴 다음에 그 스케줄을 다시 이제 모든 교수님 그리고 뭐 저는 이제 동기까지 다 해가지고 그거를 확정한 거를 다시 이제 학과 사무실에 제출을 해가지고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허락 받고 그리고 교수님들한테 전산상으로 올라간다고 이제 허락 받고 그 전산상으로 이제 올라간 거 교수님들이 또 이제 수락 눌러주고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행정적인 처리를 하거든요. 저는 그냥 딱딱딱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알잖아요. 이제 연구실 안에서도 이게 어느 정도 내가 해야 된다.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매뉴얼 같은 게 없었는데 대충 기동량으로 들었거든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직접 해보면서 어우 저는 행정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페이퍼워크 이런 거 안 좋아해요. 논문 빼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신경 쓰다 보니까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진이 좀 빠졌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당일날이 됐어요. 연습은 한 하루 했습니다. 이미 발표를 외부에서 한 거기 때문에 어차피 그리고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뭐 물론 논리적인 전개 과정도 그렇고 질응답 대응 같은 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빡세게 준비를 했지만 이미 저는 논문도 썼고 발표도 해봤던 거기 때문에 괜찮았었는데 동기는 아무래도 이제 약간 일을 좀 많이 했거든요. 밖에서 발표를 많이 안 하고 했다 보니까 동기는 그때 좀 학위 논문이 제일 힘들었다고 합니다. 저랑 같이 졸업한 친구는. 그 친구는 이제 학위 논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거의 첫 발표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많이 좀 트집이 잡혔죠. 네. 어쨌든 제 얘기를 계속 드리면요. 그 한 분이 진짜 무섭긴 했어요. 한 분이 진짜 무서웠는데 저희 교수님은 많이 안 혼내셨거든요. 가만히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커버치고 안에선 꾸짖는다는 게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미 발표를 몇 번 해봐서 저는 괜찮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당일 날에 제가 구두를 안 갖고 왔습니다. 이게 정장으로 쫙 빼입고 구두까지 딱 신고 가야 되는데 그때 구두가 없었어요. 구두가 없어가지고 분명히 제 구두가 있는 걸 봤거든요. 근데 당일날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갖고 와가지고 이제 후배한테 급하게 구두 빌리고 정장은 이제 차려서 입었는데 딱 이제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진짜 덜덜 떨리거든요. 제가 첫 학회 발표했을 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데뷔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진짜 덜덜 떨리더라고요. 처음에 그렇게 떨려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대 체질,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무대 체질이거든요. 무대 체질이 맞는데 내가 컨트롤을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고 거기서 이제 떠는 것 같아요. 내가 모든 걸 100% 완벽히 준비를 해왔다 그럼 잘 안 떨고 와 재밌다 이렇게 무대를 즐기는데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생기면은 힘들어하는 약간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모르잖아요. 일단은 제가 많이 준비를 해왔고 지식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물론 시뮬레이션도 전날까지 돌렸다고 하지만 질의응답 같은 거는 제가 뭐 어떻게 해요? 뭐 교수님한테 교수님 혹시 어떤 질문 하실지 저한테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스트레스로 많이 다가오다 보니까 떨렸던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제가 말하다 보니까 뭐 학회 발표한 것도 아니고 영어로 발표한 것도 아니고 내부에서 발표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저 교수님들은 다 한 번씩 뵌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한 번씩 뵌 분들인데 이렇게까지 긴장할 필요가 있나 싶어가지고 어차피 내가 한 건 정해져 있고 뭐 그렇게까지 막 딴지 안 걸릴 것 같고 이미 내 논문이고 내 발표고 해봤으니까 적당히 말하자. 그래서 긴장도 풀리고 좀 술술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석사 논문 발표도 그렇고 학위 논문 발표도 그렇고 그러니까 논문 발표 아니면은 저기 학회 발표 이게 딱히 방송과 다를 게 없어요. 저도 이제 방송하다가 약간 제 마음대로 안 풀려요. 막 말이 잘 안 나와요. 내가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내가 오디오를 어떻게 채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은 저도 이제 막 당황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거랑 똑같이 내가 여기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어떤 질문이 올까? 그런 걸 생각하니까 잘 집중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뭐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긴장도 풀리고 슬슬 말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뭐 말씀드렸잖아요. 제 석사 논문이 제 논문을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리뷰를 거친 논문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논문 발표 다 끝나고 질의응답을 하는데
교수님들은 제 걸 막 크게 딴지 걸지는 않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초반에 고생을 엄청 많이 했고, 특히 또 이제 말년에 좀 핀 케이스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어느 정도 좀 인정받는 분위기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딱 마지막이 돼서 질문을 잘 받다가 어떤 한 또 심사위원 교수님이 질문을 하시는데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설명은 할 수 있는데 이게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생각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말인 거거든요. 그 속뜻이. 근데 이제 제가 완벽한 대답을 못했어요. 그거는 제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고, 그거는 사실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진짜 머릿속이 싹 비다 보니까 갑자기 또 긴장이 돼가지고 그게 제가 일단은 많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딴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해가지고 제대로 완벽하게 대답을 못했습니다. 학위 발표, 석사 발표, 질의응답, 그때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뭐 이건 좀 딴 얘기긴 한데 그런 질의응답을 어떻게 방어해낼 수 있는지가 연구자로서의 좀 핵심인 것 같아요. 디펜스라고 하죠. 박사 논문, 석사 논문 발표 끝내는 거를 디펜스라고 해야 되나? 박사 논문들은 디펜스라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들이 너무 촌철살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좀 들어오다 보니까 완벽한 대답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지도 교수님이 갑자기 이제 거기서 옆에서 탈락! 이러시는 거예요. 윤호 탈락! 그러시는데 탈락인가? 우리 교수님이 그러실 줄은 몰랐는데. 그래서 근데 또 제 분야가 또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셨겠지만 제 분야가 전통적인 분야, 그러니까 제 분야는 아니고 그냥 제가 연구하는 분야 자체가 항공우주 분야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전통적인 항공우주 분야랑은 좀 거리가 있고, 물론 항공우주에서 연구를 하긴 하는데 그게 많이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다 이해를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우리 교수님이야 이제 내 걸 조금씩 보셨으니까 알지만 이게 다른 교수님들은 처음 볼 수도 있으시니까요. 처음 보셨고, 네. 그래서 아무튼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이 뭐 질의응답 마지막 되니까 분위기 좀 풀어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저는 따놓은 당상이고 이미 석사 때 논문도 썼고 뭐 학회 발표도 2번 가고 뭐 제 능력이야 교수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시니까 이제 놀리시려는 건지 약간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답 못하니까 윤호 탈락!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물론 이제 그 다음에 교수님이 그냥 윤호가 이런 걸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저를 또 커버를 쳐주시는데 그냥 커버도 쳐주시고, 그런 거 보니까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자식 같다고 했나? 안에서는 겁나 패고 밖에서는 이제 좀 감싸주고 얘가 이래서 그런가 보다. 근데 그때 딱 느껴진 게 뭐냐면은 박사는 진짜 힘들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학회 가서도 그렇고 교수님한테도 그렇고 되게 순한 맛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뭐 그래서 네가 한 게 뭐냐, 이게 그래서 노벨티가 뭐냐, 노벨티 그러니까 특별한 게 뭐냐, 지금까지 없던 논문이냐, 뭐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없던 논문이요? 그럼 예전에는 어떤 논문이 있었냐? 그러니까 네, 누구 애돌 뭐 이렇게 따르면은 뭐 어떤 사람이 이런 논문을 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논문을 했는데 뭐 저는 그 논문들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특성을 뭐 추가를 했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증명을 했고,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 내 논문이 잘났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내가 지식으로 얘기할 수 없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깊이 해보지 않으면 못하는 질문 뭐였었죠?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기억을 좀 없애버려가지고 잘 못하는 그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나도 전 충격이라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뭐였었지? 그러니까 얘가 혹시 이거에만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데이터가 좋아 보인 게 아니냐, 다른 것들도 다 똑같은 환경에서 평가를 한 거냐, 뭐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와, 그거는 진짜 생각 못했거든요. 내가 잘났다 이런 것만 이제 내가 이제 이 논문이 잘났다, 잘 썼다 이런 것만 이제 하려고 했는데, 와,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건물을 지으면은, 아 그래요? 그러면은 집안조사의 과정, 그러니까 집안조사 다음에 뭐 건물을 올리잖아요. 전 지금까지 건물만 신경 썼는데 집안조사를 구성하는 행정적인 절차가 잘 완료가 됐었나요? 막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집안조사까지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집안조사를 관장하는 행정 절차를 잘 했는지를 여쭤보니까 그거는 제가 행정 절차까지 그거를 신경 쓰진 않았는데 말을 못 하잖아요. 박사 되려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구나. 박사들. 그러니까 이제 박사 탈락. 근데 뭐 석사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좀 기억에 남습니다. 여기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박사 졸업자들은 되게 빡세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박사는 심사위원이, 이게 석사가 3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박사 심사위원은 5명이에요. 5명이고 거기서 뭐 한 사람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안 해봐서 몰라요.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한 2명 정도가 얘는 하면 안 되겠다, 박사하면 안 되겠다 하면은 그러지 않을까요? 1명 정도? 1명 정도만 디펜스를 뭐 그거를 내가 박사다라는 걸 증명을 못하면은 안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들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박사가 독립적인 연구자의 자격증 뭐 그런 거라고 들었거든요. 연구를 잘한다가 아니에요. 연구를 잘해서 박사를 따는 게 아니라 내가 독립적인 연구자임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박사거든요. 박사를 땄다고 내가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이 바닥에서 연구를 해도 된다라는 그런 표시인 거지. 근데 그거 하나 따는데도 4년을 한다는 게 얼마나 이제 연구하기가 어려운 건지 좀 체감이 되더라고요. 박사는 저는 안 했지만 가지도 않았고 했지만 박사의 길이 얼마나 빡센지도 깨달았습니다. 아무튼 이제 박사 논문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저 하다가 얘기할 게 좀 많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썰 마저 풀고, 그래서 아무튼 잘 넘어갔습니다. 뭐 제가 탈락이라고 해서 탈락을 한 게 아니야. 오히려 이제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왔고, 분위기 나쁘지 않았고요. 진짜 탈락 주셨었으면 그런 분위기가 안 됐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 동기였었는데, 동기 말씀드렸지만 동기 엄청 혼났습니다. 제가 다른 친구들, 대학원 간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요, 석사가 빡세다곤 해도 이게 뭐 챗 GPT가 쓴 거를 그대로 그냥 저자 이름도 막 안 고치고 그대로 냈다거나, 대필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 막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막 나오거나, 아니면은 포맷 자체가 학교가 지정한 포맷과 다르다거나, 아니면은 하루 이틀 이런 게 아니라 아예 막 2주 이렇게 늦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러면 잘리거든요. 이렇게 하면 잘려요. 근데 그런 게 아닌데 석사가 잘릴 수도 있어요. 제가 석사 잘린 거를 저기 옆 동네에서 봤습니다. 옆 동네 여병교실에서 또 잘린 거를 제가 봐가지고, 그래도 제가 좀 얘기를 했던 친구인데 석사가 잘리기도 하더라고요. 네. 석사가 그렇게까지 막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낼 놈도 아니에요. 네. 최소한 1년 정도는 조금 진득하게 붙어 있어야지 석사 논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아무래도 외부에서 발표를 안 했다 보니까, 그게 석사 논문이 어쨌든 발표를 하는 첫 기회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혼났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얘기를 하면은 뭐 많은 거를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대본 써서 읽었다고 혼났고요. 네. 그리고 왜 결론이 안 났냐? 이거는 네가 일한 거지 연구를 한 게 아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옆에서 듣고 있는데 와 이게 욕만 안 했지 거의 욕이더라고요. 진짜 거의 욕이더라고요. 교수님들 무서워. 이미 무섭기로 소문이 난 교수님이었어요. 왜 우리 교수님은 소문이 안 났지? 아무튼 예. 석사 논문 발표가 만족스럽지 않다. 이건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한 거를 그냥 보고서를 작성한 거다. 이건 보고서가 아니다. 네 생각이 들어가야 되고 네 해석이 들어가야 되고 물론 거기서 진짜로 해석을 해버리면 또 안 돼요. 그건 또 박사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웬만하면은 말이 되는 걸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어떤 교수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밖에 안 돼요. 사실 석사는. 예. 뭐 어디 외부 논문이나 아니면 박사 논문은 몰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도 다 없어가지고 그냥 이제 일했던 거 정리만 했다. 그래서 결과를 더 잘 다듬어서 와라. 졸업이 자르진 않았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최종 검수 그게 있거든요. 마감이 그때까지 마음에 안 들면은 잘린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뭐 어찌저찌 그 친구는 잘 잘리지 않고 저랑 같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엔 조금 묘하더라고요. 기분이. 제가 석사를 처음 들어왔었을 때는 맨날 혼났고 또 그 친구는 그래도 자기 일하는 게 있고 자기 분야가 딱 있는 거라 생각해가지고 엄청 부러웠었는데 마지막에 되니까 또 이제 입장이 달라진 거예요. 저는 석사 논문 정도, 그러니까 학위 논문 정도는 그렇게까지 막 어려운 게 아니고 저기 뭐 지금 논문 냈고요. 맞아요. 이거는 또 딴 얘기인데 논문 냈습니다. 논문 내가지고 지금 심사하고 있어요. 제발 잘 됐으면 좋겠네 진짜. 아무튼 논문 내가지고 지금도 거의 논문 다수를 냈죠. 논문 다수를 내가지고 하고 있는데 뭐 그 친구는 이제 마지막에는 석사 논문 내는 것도 어떻게 좀 잘 해가지고 좀 힘들긴 했지만 졸업 겨우겨우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지금 생각해보니까 기분이 또 묘하네요. 그래서 졸업을 하는데 졸업하니까 느낌이 이제야 끝났다. 드디어 내가 졸업이야. 이게 아니라 제가 졸업은 얘기 안 했죠. 제가 졸업서 학위 논문 해가지고 졸업한 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졸업이야 이것도 아니고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졸업하네. 총장님이네. 이게 학위증인가?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부모님은 계속 이제 학교에 오래 계속 막 사진 찍고 막 그러시는데 저는 또 왔네. 어느 정도 이제 졸업식 전에 이제 쉬니까 이제 학교를 안 가다가 다시 가니까 이제 교수도 만나고. 근데 이제 연구실에서 같이 얘기 나눴던 외국인 친구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동기도 그렇고 다시 만나고 하다 보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반가웠고 뭐 했었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까지 저는 과정만 기억이 나지 딱히 졸업했다는 거 학위증 자체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저는 졸업증보다 학위증보다 저는 제 석사 논문이 더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논문 쓰고 싶어가지고 간 거라서. 그래서 아무튼 네 그렇게 졸업까지 해가지고 잘 됐고 그게 억가도 없고요. 뭐 이제는 그렇게 고생을 했던 나비의 윤호는 잘해서 어떻게든 잘해서 졸업했습니다. 이게 딱 되죠. 처음에는 이제 썰풀 게 많아요. 말씀드렸지만 고생 엄청 하고 그랬었는데 마지막에는 그렇게까지 고생하진 않았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이게 귀찮은 것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거 같아요. 저한테 슬롯이 있어요. 일할 수 있는 슬롯이 다른 사람들은 5인데 저는 3이에요. 근데 지금 한창 그 석사 논문 쓰고 있을 당시가 또 논문 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저기 항공우주연구원 막 이제 출장도 가고 뭐 그렇게 했던 거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우연 또 요즘도 가끔씩 아주 가끔씩 가는데 항우연도 가고 학위 논문도 쓰고 내 논문 저기 저널 논문도 쓰고 이게 막 엄청 많다 보니까 학위 논문 자체에 그렇게까지 큰 신경을 못 썼어요. 사실 다른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학위 논문은 뭐 지금까지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어우 빨리 써버리자 어우 씨 어우 이거 좀 넣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은 안 썼어요. 그리고 뭐 학위 논문 잘못 썼다 이렇게 막 하지도 않고 뭐 이렇게 막 꾸중을 하지도 않고 뭐 물론 이제 발표 때 꾸중을 하다가 잘못하면 이제 석사가 잘리는 거긴 하지만 뭐 이미 저는 다 증명했기 때문에 괜찮았었습니다. 석사 논문까지는 괜찮았고요. 그 대신 한창 바빴던 때라 가지고 건강이 많이 나빠졌죠. 학위 논문이라기보다는 이제 다른 논문, 저널 논문이랑 저기 맨날 저기 그 먼 곳 그 항우연 대전에 있는 거 맨날 거기 가야 되니까 너무 거기 가다 보니까 이제 더 이제 힘들어졌죠. 그게 기억이 남아요. 학위 논문이라기보다는. 아무튼 말년에는 조금 고생을 육체적으로도 많이 했지만 그나마 정신적으로는 좀 편했다.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건 이제 앞이었고 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게 그 박사 논문은 뭘까요? 이게 박사 논문 저는 이제 같은 연구실에 있던 박사 과정 형님들 누님들 디펜스 한 걸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저는 못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저 하기도 바쁘고 그게 굳이 들어가야 되나? 이게 다른 곳은 뭐 강제로 참여해야 되는 곳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 연구실은 뭐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박사 논문은 제가 좀 처음을 좀 했잖아요. 대충 센 질문을 받고 했는데 보통 이제 박사 논문 자체가 독립된 연구자로서로 기능을 해야 되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건물을 짓는다 하면은 건물을 왜 지으려고 하는지, 건물의 경제성은 어떤지, 건물을 지으려고 해서 여기에 이해관계가 있는지, 구청에다가 건물 그 신고는 다 했는지 뭐 이런 것부터 다 시작을 해야 돼요. 하나하나부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거든요. 저는 이제 건물을 짓는 방법, 건물 첫 번째 집안 조사를 한다. 집안 조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박사 논문은 이제 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어떤 걸 생각해야 될까요? 먼저 고대 역사부터 보겠습니다. 고대 건물은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거기서도 질문이 엄청나게 복잡해가지고 그걸 또 한 명이 아니라 우리 교수님뿐만이 아니라 뭐 외부 심사위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5명이 질문한 거를 다 대답을 해야 돼요. 그 중에 한 명이 진짜 부정적이야. 그러면은 못하는 거예요. 얘 왜 생각을 있다고 그랬지? 얘 박사 아니다. 나랑 같은 급이 아닌데? 다시 해와오라고요? 이러면 이제 못하는 거예요. 심사 보고서에서. 뭐 이건 제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말씀 못 드리는데 박사 잘린 친구가 주변에 또 있고요. 박사를 하는 친구도 아무래도 있긴 한데 박사를 하는 친구가 있고 여기서 좀 더 부족하다. 그러니까 분량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잘린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석사 졸업이 잘리고 박사 졸업이 잘리고 하는 거는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연구실의 사정도 있고 교수님의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연관이 되어 있긴 한데 아무래도 그게 인정을 해야지 하산을 하는 이게 4년이 된다고 졸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박사는
인정을 해야지 딱 끝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그런 게 조금 신경을 좀 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사를 하면은 석사 초반에 했던 고생들을 한 2배, 3배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이제는 알았어. 얼마나 힘든지 알았어. 그러니까 물론 내가 해본 건 아니지만 대충 이 정도로 이거 이렇게 끊기니 어느 정도로 힘든지는 알 것 같다. 안 해. 안 해요. 난 석사하고 논문만 쓸 거야. 나는 박사 안 해. 그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박사를 하겠다고 하겠어요. 아쉽긴 해요. 아쉽다는 건 뭐 논문을 내가 평생 썼으면 박사를 하는 게 더 좋았을 수도 있지. 근데 나는 논문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논문 말고도 어쨌든 하고 싶은 것도 많고요. 그리고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했다 보니까 그리고 뭐 돈을 벌어야 되고 원래 이제 그런 게 또 있어요. 여러 가지 방송에서 말 못하는 사정들이 또 몇 개 있긴 한데 뭐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또 그거죠. 제가 아프니까요. 지병이 있는데 막 죽을 병은 아니지만 많이 힘들면은 진짜 죽기 직전까지 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건강을 좀 회복을 하자. 그 다음에 뭐 생각을 해도 나쁘지 않겠다. 뭐 40대, 50대 이럴 때 막 박사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라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싶기도 하고 뭐 연구가 좀 재밌었긴 하지만 일단은 지금 돈을 벌어야지 내가 또 약을 살 수 있잖아. 지금도 약을 안 먹어요. 안 먹는데 한창 또 이제 요즘은 또 심해졌다. 요즘 또 심해져가지고 또 약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막 엄청 한 8시간, 10시간 이렇게 자는데 그때 대학원만큼은 안 먹지. 대학원은 약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알잖아요. 저 초기부터 보신 분 아시잖아요. 위에 아주 큰 그 부담이 가가지고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저는 박사는 안 하지만 석사를 졸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뭐라고 할까요? 이제 3부작? 4부작? 뭐라고 해야 되지? 대학원 썰 3부작, 4부작은 이렇게 막을 내리네요. 제가 박사였었으면 참 할 말이 많았겠죠. 사실 할 말이 더 있긴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어디까지 얘기를 해도 되나? 근데 여기까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하는 게 맞고 이 외의 것들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방송, 그러니까 뭔가 하나 둘씩 특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썰들이 많아요. 항공우주연구원 썰. 이거 도파민 돌거든. 이거 말하고 싶거든. 근데 제가 말할 수 있는 거는요. 거기 이제 항공우주연구원에 들어가려면요. 일단은 거기 신청이 돼야 되고요. 거기 안에 연구원분들이랑 이렇게 뭐 관계가 있다, 연구를 하고 있다, 아니면 뭐 거기 연구원 박사님이 신청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저기 오른쪽인가에 있는 저기 산악동 거기를 가야 돼요. 산악 연계하는 곳 거기로 가가지고 카메라에다가 그 스티커를 붙이고요. 스티커 붙이고 그리고 막 그 뭐였지? 자기 신분증 같은 거 다 맡기고 나서 카드 찍고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외부인은 여기까지가 말할 수 있는 최대선이에요. 그 안에 무슨 일이 있었다. 안에서 어떤 건물이 있고 이 건물은 어떤 거고 안에서 무슨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이 박사님은 어떻고 못해요. 이게 엠바고가 걸려있든 이건 엠바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이제 예의의 문제인 것 같고 약간 도덕의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애초에 그런 거를 하나하나 다 말하는 게 그렇게까지 막 내키지도 않고 그래서 항우연썰 거기 커피가 거기 산악동에 있는 커피가 꽤 나쁘지 않다. 거기 커피 나쁘지 않습니다. 거기 식혜도 맛있고요. 식혜도 맛있고 저는 보통 이제 약간 핫초코나 아니면은 라떼 이런 거 마셨었는데
그런 게 좀 괜찮았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 안에 뭐 의자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까지는 아마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거기서 들어가고 하는 건 좀, 근데 일반인들도 그런 거 이제 막 신청하면, 단체 같은 데서 신청하면은 막 견학할 수 있고 하거든요. 저는 의외로 나로우즈 센터를 안 가봤어요. 네. 의외로 안 가봤어. 그래서 올해는 좀 가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저는 항공우주 덕후니까 당연히 항공우주공학과를 갔겠죠? 근데 생각보다 너무 멀어요. 네, 너무 멀어가지고 갈 생각도 못하고, 제가 아시겠지만 제가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이 나이 먹고, 이 11살 나이 먹고, 아니 19살 나이 먹고 제가 운전면허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찾아가기가 좀 곤란합니다. 제가 가족들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럼 가족들한테 이제 운전하라고 시키는 꼴이 되니까 애매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언젠가는 좀 가고 싶고요. 가게 된다면은 아마 이제 라이브는 아니고 유튜브로 좀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가지 않을까. 네. 항공우주연구원은 제가 이제 여기서 다룰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네요. 네. 그나마 나로우즈 센터 정도. 뭐 물론 이제 나로우즈 센터랑 관련 있는 건 없습니다. 저는 본원이랑 관련이 있고, 뭐 크게 잡으면 우주항공청 정도도 관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일을 하지 친하지는 않아요. 네. 뭐 항우연 말고도 저기 산악 쪽 저기 회사들도 몇 분 아는 분이 계시긴 한데, 뭐 그분들은 뭐 일하는 분이니까, 예. 뭐 이거는 아예 이제 어떤 사람까지도 아니고 회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이제 어떤 연구다 특정될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아무튼 그렇게 몇 시? 1시간? 50분? 1시간 정도 이렇게 학위 논문 썰을 풀었습니다. 자, 일단은 썰을 푸는 중에 ASMR로 갔고요. ASMR로 가면은 조금 조용히 말해야 되는데, 매번 ASMR 카테고리 가져가면서도 제가 조용히 말을 안 해요. 강제로 이제 막 12시, 1시 이렇게 되면은 말을 편안하게 하는데 또 그러지도 못하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되어 있고요. 또 말할 게 있나? 네, 박사 논문도 대충 말했고, 석사 논문 어떻게 썼는지 말했고, 네. 모두가 듣고 싶어하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썰도 들려드렸고요. 거기에 산악 연구동 오른쪽 커피가 맛있다. 맞아요. 그래서 항공우주연구원 거기 카메라 보안 스티커를 제가 굿즈로 좀 챙겨왔어요. 하다 보니까 하나가 남아가지고 아직도 제가 갖고 있는데, 이건 못 보여드릴 것 같네요. 진짜 거기서 본원에서 잡혀올지도 몰라가지고. 그래서 맞아요.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제가 나중에 좀 많이 커진다면, 뭔가 얘기 드릴 기회가 있다면은 콜라보하고 싶은 연구원 중에 하나가 이제 우주항공청, 항공우주연구원, 뭐 널리 보면 천문연구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국제연구원분들과 하는 거를 또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안 될 것 같고, 한 3년? 그것도 이제 커진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치지직에 문과 쪽으로 좀 유명하신 그 전문 유튜버, 아니 전문 스트리머 분이 있는데, 그분은 공공기관이랑 아주 많이 콜라보를 하시더라고요. 항공우주 쪽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까? 궤도님 있지. 예. 있어도 궤도님, 아니면은 천문 유튜버님, 우주먼지님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아무튼 뭐 그런 쪽에서 하고 있다라는 좀 주제 넘은 말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일단 카페를 좀 보는데, 오늘 카페 읽기를 좀 할 거거든요. 근데 카페 읽기에 같이 볼만한 게 없으면은 이렇게
있네요. 있군요. 잠시만요. 2월 26일자인데 잠시만요. 저 보여드릴게요. 자, 잠시 중계 아니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카페에 글이 하나 올라와가지고요. 짜잔. 뭐야 이거? 이거 아닌데? 잠시만요. 셋탭 이렇게 해가지고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카페 돌돌하루방님이 하나 유노 이거 봤어의 글 선택해 주셨는데 맞아요. 이거 일단 이거부터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유노님 이거 떴는데 어때요? 굉장히 즐겁고 재밌는 게임이 출시되어서 지금 다들 하던데 어때요? 스포 금지짤. 파피 플레이 타임 5. 맞아요. 요즘 많이 하셨죠? 네, 많이 하셔가지고 이거를 한번 해보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거 얘기 드렸었죠? 저거 아마 공포게임은 한 번은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공포게임을 진짜 싫어해가지고 진짜로 아니 그래도 저기 여 스트리머 분들이면은 하면은 조금 반응이 맛있기라도 하지 나는 하다가 이게 막 끊을 수도 있거든요. 진짜 감 없이 그냥 중간에 끊을 수도 있어가지고 그게 조금 난 걱정이 돼요. 나 진짜 무서운 거 못 봐가지고 애초에 공포게임 같은 악몽을 많이 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공포게임을 막 이제 많이는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파피 플레이 타임 1은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무료기도 하고 무료로 좀 풀린 것들 정도면 내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가지고 파피 플레이 타임 5 이 정도 하고요. 그리고 유도님 같이 봐요. 2월 28일 행성 6개 정렬. 맞아요. 3월 3일 개기월식. 그쵸? 이게 행성 6개 이게 3월 3일 개기월식은 어쨌든 개기월식이 되려면은 이제 반대편에 있어야 되니까 이제 해가 지자마자 거의 동시에 이제 달이 떠오르면서 어쨌든 시작이 될 거란 말이죠. 무조건 이제 달이 떠오르는 시간은 아니긴 한데 그러게요. 사실 나 개기월식은 저 혼자 보려고 하긴 했는데 저 혼자 저기 산에 올라가가지고 보려고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같이 볼 수 있을까요? 이거 약간 라이브 같은 거를 같이 봐야 되나? 행성 6개 정렬은 좀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행성 정렬은 재밌겠다. 행성 정렬은 새벽이네. 행성 정렬. 수금, 목토, 천해 6개 행성 정렬. 이번 주말에 밤하늘에선 태양계 6개 행성이 일렬로 늘어서는 우주쇼가 펼쳐진다. 날이 막다면 잠깐이나마 수성, 금성, 해왕성, 토성, 천왕성, 목성 등 행성 6개를 볼 수 있게 된다. 24일 미국 항공우주국에 따르면 이번 주 6개 행성이 일렬로 늘어서는 이른바 행성 프레이드 현상을 볼 수 있다. 수성, 금성, 토성, 목성 등 4개 행성은 맨눈으로도 관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천왕성과 해왕성을 보려면 망원경 등 특수 장비가 있어야 관측이 가능하다.
어두워진 남쪽 하늘을 바라봐야 관찰하기가 수월하며 지상의 불빛이 없는 곳이 가장 좋다. 관찰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일몰 후 약 30분 정도이다. 킹스 칼리지 런던의 천체입자 물리학자인 샴 발라지 박사는 행성들이 밤하늘에서 무리지어 보이는 것은 이 기간에 궤도가 태양의 같은 쪽에 위치하게 되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정렬이 지구의 중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성별이 종종 문화적 또는 점성술적 해석에 영감을 주었지만 과학적으로는 아직 알려진 물리적 영향이 없는 예측 가능한 기하학적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했다. 다음 행성 퍼레이드는 오는 2028년 10월에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그때는 단지 5개의 행성만 관측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다음에 행성 퍼레이드는 2034년 2월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네. 둘 다 얘기는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죠? 행성 정렬은 새벽이잖아요. 새벽이라서 사실은 제가 로켓 정도는 같이 볼 수 있는데 행성 정렬은 사실은 이 정도는 행성 정렬은 새벽 시간대라서 많이 힘들 것 같고 부분 월식은 제가 나가서 봐야 합니다. 들고 축치고 등산해서 보려고요. 같이 보고는 싶은데 이게 로켓처럼 생중계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어서 이게 아쉽네요. 그렇죠. 네. 행성 정렬은 새벽 시간대라서 좀 힘들고요. 네. 제가 쌍안경 들고 축치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분월식은 제가 보려고 같이 못 봅니다. 제가 밖에 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못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나마 같이 볼 수 있는 게 부분월식인데 모두가 볼 수 있으니까 딱히 생중계로 같이 본다는 메리트가 과연 있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아니면은 내가 밖에 나가가지고 방송을 켜도 되는데 그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서도 아시겠지만 그렇게까지 뭐 많은 거를 제가 막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방송으로 그나마 좀 시청자 수가 있으면은 또 시도해 볼 법도 한데 그 대신 조금 막 촬영해가지고 오지 않을까요? 촬영도 하고 뭐 약간 기회가 있으면은 유튜브 영상으로도 만들고 막 그러면 되지 않을까? 애초에 제가 산을 탄다고 하면은 거기 풍경이 보일 거란 말이죠. 그럼 또 내가 어디 사는지 알잖아. 그래서 그게 좀 아쉽네요. 같이 보기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오히려 로켓을 좀 많이 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림 그려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매번 그림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오셨구나. 네네네네. 약간 로켓 같은 거가 제일 이제 방송에 좀 최적화되지 않나 싶어요. 네. 제 부분월식은 포기하면 부분월식이 아니지. 개기월식이지. 네. 개기월식. 이게 부분월식 정도면 같이 이제 라이브로 딴 사람이 이제 하는 거예요. 막 과학관 라이브 이런 거 같이 볼 수 있는데요. 저도 개기일식, 개기월식 이런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옛날에 부분일식 했었을 때는 제가 어땠냐면요. 초등학교 때 부분일식 한다고 해가지고
테이프 다 그거 검은 거 테이프 안에 검은 거 있잖아요. 그거로 이제 햇빛 볼 수 있는데 그거 싹 다 그냥 풀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저 부분을씩 볼래요 하면서 이제 다른 애들 다 한 학년 다 나가가지고 월식 봤거든요. 교육적인 이제 목적이 있다고. 그때가 진짜 제일 재밌었어요. 그런 때도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애초에 초등학생 때부터 이미 물리 그 천문 항공우주 덕후란 게 있어가지고 개기월식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뭐 반영식 이런 것도 하면 다 보러 나가거든요. 개기월식 지금까지 있었던 개기월식 같은 것도 다 지금 사진 찍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도 진심이지만 그거보다 항공우주 천문에 더 진심이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도 대단해. 어떻게 수업 취소하고 그거를 보러 나가자고 했었을까? 방송에도 진심이지만 제 근본은 천문 저기 항공우주기 때문에 제가 봐야 돼서 안 됩니다. 아쉽네요. 그 로켓 중계 같은 것도 한번 와야 되는데 로켓 중계로 좀 와보겠습니다. 아르테미스 준비한다고 요즘 안 하는데 뭐 아르테미스 4월까지 쭉 밀렸으니까 네네 이런 것들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리고 공포 게임은 할 수도 있으니까요. 언젠가는 원은 할 것 같으니까 네 이런 거 아이디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카페 읽기는요 약간 지금 읽을 게 이제 다 사라져가지고 카페 읽기는 여기까지 할까 합니다. 오랜만에 제 방송 시간이 1시간 반 안쪽으로 가서요. 저도 이제 한참 오버워치를 많이 했는데 오버워치를 좀 하고 잘 시간이 생길 것 같네요. 네. 토요일 날에 게임 뭐 할지 지금 고민을 해보고 있어요. 토요일 날에 그냥 KSP를 할까 아니면은 아예 그냥 이제 윈도우 게임을 들고 올까? 아니 동의 게임을 좀 만들어 오려고 했더니 동의 게임을 지금 30분만 해버려가지고 참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 꼬였어요. 다음 주 정도에는 이제 게임을 좀 할 것 같은데 토요일 날에는 제가 정하고 온 게 아니라 가지고 아니면 파피플레이 타임을 뭐 그거를 할까? 그 무료라고 하니까 이게 근데 지금 아직까지 윈도우 컴을 지금 캡처보드 써가지고 방송하고 있는데 이게 2초 정도 좀 딜레이가 나요. 그리고 이제 듀얼 HDMI를 쓰기 때문에 한 그래픽 카드에다가 연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성능이 좀 딸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임들이 뭐가 있나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동인 게임이 그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아마도 공포 게임은 한 번은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스트리머인데 한 번은 해야 되지 싶어서. 근데 2번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번 해봤는데 나쁘지 않음 하고 할 거면 난 토요일 낮에 들고 와야 돼. 밤에는 나 너무 무서워 진짜. 아무튼 밤에는 들고 와야 된다. 밤에는 들고 오면 안 된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 생중 같이는 봐야 되는데 라이브로 못 보면은 제가 개기월식을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개기월식 뭐 리뷰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리뷰 같은 걸 한번 해보자. 아니면은 토요일날 방송에 토요일날 뭐 저기 그런 거 있잖아요. 앞에서 그냥 그 토크 할 때 토크 주제로 이제 잡아도 되고 그럼 되니까 뭐 이 정도 뭐 하면 되지 않을까. 네 방송에서 그냥 제가 어떻게 봤는지 개기월식 그런 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개기월식 보면서 뭐 개기월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런 것들도 조금 얘기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이 이후에 약간 이공개 톡을 하려고 하긴 했는데 뭐 일단 제가 소통하는 제일 큰 목적이 일단 카페 읽기인데 카페 읽기 컨텐츠는 끝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즘 마지막으로 요즘
기방 날에는 유튜브 영상을 조금 많이 편집해서 오고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클립 업데이트하고 방송 종료해야겠네요. 이거 방송 종료하고 해도 되긴 한데. 공유 복사 해서 클립 게시판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되겠지? 쇼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요즘 씹덕들이 누리호 생중계 보는 방법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은 토요일 날에 게임 정해서 오겠습니다. 아마 카페에다가 토요일 날 아무리 늦어도 방송 한 2-3시간 전에 카페에 좀 올려볼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 마바.